이 종목들은 대체 왜 움직일까요? 하나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익 IPS랑 원익 테라스미콘이랑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둘 모두 오늘 강하죠? 합병이 곧 되겠죠? 별다른 변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다음 달쯤에요. 2월 1일에 이제 합병기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주는 20일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재상장될 예정인데요. 두 회사 합병되고 나면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 달부터 이번 달 초부터 해서 둘 모두 나란히 상승세를 조금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원익 IPS 경우는 19,950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네요.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흐름 괜찮았는데 지금도 한 4% 가까운 상승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자존심을 많이 구겼었던 지난 2년간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LG화학에 밀려서 이제 1등 자리를 좀 내줬던 그런 경험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롯데케미칼 올 1분기에 미국에 이제 공장 가동되면 실적이 이제 4분기 바닥 찢고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돼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29만 2,500원이고요. 오늘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좀 유입이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은 오늘 그래도 강한 종목들이 일부 있긴 하네요.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죠.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예정대로 실시되고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쯤 김 위원장이 이제 서울로 답방을 오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다면 남북 경협주들 또 한 번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수소차 관련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말입니다. 관련주들 얼만큼 올라섰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는 아난티 5% 넘는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오늘 3% 넘는 미만 정도네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 참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요. 호캉스의 전성시대라는 뉴스들 참 많이 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 올해 물밀듯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 기대감 이제는 반영되면 안 되나요? 75,200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응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일감 따냈다는 소식 잇따라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스타트 끊어주고요. 현대중공업이 또 이제 수주 낭보 소식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요즘 조선주들 좋은 얘기들 많이 들립니다. 이제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업황이 올해도 좋을 것이라는 말을 지난해 연말까지 계속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이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어떡하지? 이런 뉘앙스의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큰 손들은 이런 가운데서 왜 이 종목을 사들이는 걸까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자꾸 삽니다. 그 이유 추적하면서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3%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진짜 시장이 주도주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정부가 화끈하게 밀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제 공식 석상에 서서 내가 현대차, 아니 특히 수소차의 홍보 모델이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들썩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지가 상한가를 기록해버리고요. 미코도 14% 또 급등. 근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에 밀려서 결국은 그 태생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한계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 못한다라는 시각도 일부 있거든요. 수소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소차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요즘 전문가님들 오실 때마다 이거 붙잡고 빨리 대응책 좀 마련해달라. 쪼르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매번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매일매일 살까? 내가 사면 끝이겠지? 살까? 또 오른다. 이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초반에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잡지 않은 이상 지금 와서 좀 대응하시는 건 사실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게 되면요. 이 수소차 관련돼서 일단 이 수소 경제 관련된 로드맵이 17일 좀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서 수소차를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 골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사실 수소차가 가장 이제 선두에 있는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자의 시선 그리고 이 주가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한 모멘텀
모멘텀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기차 대비했을 때 사실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놓고 보게 된다라면 뭐 국내에서는 사실 수소차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가도에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이제 더 많은 확률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수소차 대비 전기차가 상당 부분 더 많은 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런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보기에는 이러한 갑론을박은 사실 지금 아무리 갑론을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크게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움직일 때 보았을 때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맞아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냐 네, 이런 것이 정말로 향후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더 많이 이제 이 점수를 높게 받았던 점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번 수소차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성 관련된 플레이는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수소차 관련돼서 예전에 대장이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이 네. 조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버텨요? 주가를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일단 수소차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요즘 수소차의 주도주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의 이제 수소차 관련된 산업을 이제 M&A 해 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금요일부터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사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워낙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었었는데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큰 흐름을 못 보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이 종목들의 지금 순환매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이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거기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이 기출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제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고 지금도 매매 거래 가능한 시간인데요. 네네. 하나 살까요? 일단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접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무리일까요? 되고요. 네. 일단 수소차로 적어도 수익이 조금이나마 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마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지금 아직도 변동성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많이 서지고 있는 수소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홀딩, 그럼 전체 투자 관점은 어떻게 할까요? 전체 투자 관점은 일단은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 지금 만약에 처음으로 수소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따라잡기보다는 내 거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전기차 관련주 쪽으로 살짝 눈 돌려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구간에서요.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시간이 지난다라면 당연히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요. 일단 지금의 센티멘트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포스코캠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6만 원까지도 깨고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정말 이게 바텀 지지가 되느냐 이 부분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일단 센티가 매우 안 좋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실적 추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내려가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당분간은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소차가 해가 이제 저무는 때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계속 미련이 남지만은 그래도 이미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살짝 이 욕망을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눈 돌려보자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거고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주로 가볼게요. 연초부터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가도 근데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볼까요? 괜찮아 보입니까?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조선주들의
때 주가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미 조금 주가는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삼성중공업을 제외를 하고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바닥 대비 상당 부분 많이 진행돼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역시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수주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수주 목표가 계속적으로 지속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을 했을 때에는 아직도 주가 랠리 더욱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과연 어떤 이 배를 만드는 조선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귀추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탱커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LNG 운반선이나 탱커선 같은 경우에 신조선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수요가 높구나 그러면 향후에도 더욱더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미국에 이제 적자가 나고 있던 부분 25년까지 흑자로 이제 변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그리고 IT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더욱더 수입을 중국에 확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부분이 사실 지금 한 3.4% 정도밖에 안 돼요. 수입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땐 에너지 부분이 충분히 더욱더 많이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운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탱커선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투자 의견을 하나 꼽아달라고 한다면 네, 좋아요에 투자 의견 좋아요. 네, 드리고요. 네. 탑픽은? 네, 탑픽을 대우조선해양일까요? 대우조선해양 탑픽 제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탑픽 꼽아달라고 하면 진짜 열의 10분은 다 대우조선해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선주 한번 또 쭉 짚어봤고요. 삼성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MLCC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등등해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막 잘 나가면서 또 뭐 이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목표가 하향 조정하기 위함일까요? 그 단서를 달기 위해서 MLCC 너무 예상보다 빠르게 기대감 사라졌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있어서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바일까요? 삼성전기의 모습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데자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사실 자세히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너무나 좋다. 뭐 실적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나니까 이후에 갑자기 업황이 너무나 힘들다. 갑자기 가격 계속 빠진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나 이런 부분 이제 하향을 하겠다. 네. 그리고 실적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라면 1월 4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 보게 됐을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MLCC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업황이 좋고 너무나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전기의 주가가 1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아닐까 이러한 우려감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 이 레포트를 읽어보게 된다라면 이미 실적 하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목표가도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순을 계속적으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는 1월 29일입니다. 다음 주 1월 화요일이거든요. 29일. 네.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는 삼성전기가 정말 일단은 실적은 안 좋게 나오긴 할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하향을 이만큼까지 내렸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미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실적 하향을 했던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면 실적은 안 좋게 나오긴 할 텐데 생각보다 그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는데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컨센서스만큼만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처럼 반등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사업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MLCC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도 사실 뭐 그렇게 급감할 우려가 높지는 않은 섹터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1월 29일 전후로 해서 이러한 주가의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 뭐 지금이라도 좀 선취매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게 맞을까요? 투자 의견 일단 좋아요 찍을까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네. 좀 드리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정말 바닥에서 사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올라갈 거야.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욕심이고 환상일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빠져 계실 텐데요. 사실 그럴 확률은 상당 부분 적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부터라도 일정 부분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나중에 정말 이런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도 내가 그걸 추격 매수 못해서 못 잡았다. 이런 말은 좀 이제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향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좋아요 찍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이요.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호텔신라입니다. 삼성전기 못지않게 많이 빠진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에서 이제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호텔신라의 면세 관련된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너무나 커졌던 부분이었거든요. 1월 달 같은 경우에 사실 면세 관련돼서 한 30% 정도의 매출 급감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매출 성적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급감이 나왔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가에 이런 우려감이 워낙 많이 반영됐고 공매도도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실적 조금 더 잘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공매도의 쇼커버링도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의 모멘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이 주가 수준은 상당 부분 관심을 조금 깊게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 좋아요네요.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2019년도에 호텔신라의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00억이 넘게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부분 자체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400억까지도 내려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거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염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주신 호텔신라, 삼성전기 그리고 조선주까지 셋 중에 내일장 탑픽 꼽는다면요? 네, 제가 뽑아드리는 탑픽은요. 삼성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예, 앞으로 눈여겨볼 종목으로 꼽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